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오늘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으로 또 만났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SNS 세대라면 알고 계시죠? 1인 방송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고태경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원폭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죠. 특히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많아서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는 경남 합천. 그래서 그곳에 한번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합천은 내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일제강점기 유난히 강제징용이 많았던 곳입니다. 저는 지금 합천에 와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원폭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여기 지금 합천에서 생활하고 계시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 눈앞에는 원폭 자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길까지 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자료가 일찍이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나 시간이 늦어서 또 미비 하나마 일부라도 진실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폭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여기에 지금. 네,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투하된 때가 44만이 인명 피해하는데 그 중에 3일 후에 나가사키에서 또 피폭을 당한 것이 30만. 이래서 총 74만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실태 조사한 사실이 없고 일본에서 이 조사를 한 건데 74만 중에서 10% 이상이 한국인 피해자입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랄 숫자죠. 일본의 원폭 피해자 10명 중 1명은 한국인입니다. 현재 생존자 2천여 명 중 600여 명이 이곳 합천에 살고 있죠. 집집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원폭 그때 그래 참 당하고 와서 그래 내 피가 나빠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 저한테는 내 사고를 한 번도 안 했지요. 한 번도 안 하고 고생을 한 8년 9년 동안 했네요. 그러고로 그 병을 얻어갖고 그래가 작년 10월 달에 참 하늘나라를 갔는데 내 가슴이 아파서 얼마 전 백혈병으로 딸을 잃었다는 어머니, 온 식구가 암으로 고생한다는 가족. 원폭의 후유증은 길고도 길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투약 복용을 억으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들은 고혈압, 딸 뇌결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걱정이 많다. 이 증명을 받는데 그 살았는데 가족이 7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폭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는 벌써 가족이 1명이었는데 4명이 폭사했다. 3명이 살아오고 4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이 기중한 자료인데. 이게 진짜. 그런데 이게 다 또 숨겼잖아요. 왜냐면 이걸 다 실태 조사할 때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나냐면은 이건 유전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좀 가진 자나 이런 사람들은 결혼 문제든 이것 때문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건 모형재산을 왜 후손에게 넘기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국가도 뭐 모르고 있다는 건 참 좀 부끄러울 일이야. 저희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일본서 히로시마에서 핍박을 당해가지고 뭐 시력이 완전히 잃어가지고 집에 와서도 아무 일도 못하고 또 그에 비해서 또 형이 또 태어나면서 형은 태어날 때부터 정상이 아니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김해공항에 나와 있고요. 저는 지금 일본에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맨 분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곧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방금 40분을 날아서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저기 친구가 있거든요. 여기 만나러 갈 거예요. 안녕. 안녕. 뭐야 이거? 우리 짠! 일본인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만났고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오사카에서 온 미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여행하면서 한국인으로서 느낀 점,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느낀 점을 이제 뭐 담아볼 예정이고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태쿠시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konnichiwa. どちらからですかね。コリアン、チャイナ。韓国からです。韓国の。コリアン。はい。今ね、私たちが韓国のちょっとドキュメンタリーのテレビプログラムで来てるんですね。でそれで、原爆のことについてっていうテーマで一応はいそうなんです。実はその原爆が落とされてその時に戦争とかあった時代じゃないですか。でそれで韓国の人が結構大勢来てたんですね。その時日本の植民占領してる時やったんで占領地してる時代やったんでそれで韓国の人もこう連れてこられてから強制労働をさせられるためですよね。長崎に三菱っていうそうですそうです。造船所とかその他にも兵器をこうあちこちでこう作ってましたからね。そうですそうです。あ、知ってらっしゃいましたか。造船だけかなと思ったけど造船じゃなくてやっぱり昔からもう三菱は国のやっぱりそういう兵器とかね爆弾とかそういう三
미쓰비시가 오래전부터 그런 전쟁할 때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고 진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전쟁 때 이제 그거 일본 군대 도와준 그런 기업들 그거를 이제 아시는 거구나.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미쯔비시. 그래가지고 나 그거 몰랐어. 아 진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쯔비시 엄청 싫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강력한 전함과 어뢰를 만드는 데 전력했습니다. 당시 미국, 영국과 함께 가장 근대화한 해군으로 손꼽히던 나라 일본. 미쓰비시 조선소가 그 중심에 있었죠. 나가사키에 이런 공장이 있어서 나가사키에다가 폭탄을 터뜨렸구나. 맞지? 내가 배웠던 거는 그냥 미국이 그 원폭이라는 그런 시험으로 사람이 많은 데를 찾고 터뜨렸다고 배웠는데 큰 군수 공장이 있어서 여기 될까 그런 걸 아마 좀 시험으로 하려고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계시죠? 미쓰비시에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던 것은 일본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미쓰비시에서 일하다 원폭 피해를 당한 고 김순길 씨. 당시 일기를 토대로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일단은 미쓰비시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좀 알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저는 오빠한테 들었던 좀 미쓰비시에서 좀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구나 좀 알게 된 게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조선인 강제징용하면 빠뜨릴 수 없는 곳,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군함도입니다. 저는 지금 군함도에 와 있거든요. 지금 제 눈앞에 군함도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군함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뭔가 많이 본 그림이죠. 뭔가 그림이 이렇게 보니까 건물들 모습이 마치 군함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이름도 군함도입니다. そして右手奥の方からは軍艦島島が見えてまいりました。6階の埋め立てをいたしました。人の手によって作られた 이제 군함도에 도착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내릴 거예요. 네. 일단은 배가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근데 그 목욕가는 물이 항상 검은색이었대요. 석탄 그런 것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正面白い建物です。学校です。4階までが小学校、上7階まで中学校です。60年前にできてます。60年前の、地方の学校は平屋です。基本は、7階建て、当時国内で最も立派な、高層な学校と言われてます。そして学校のそば 온통 건물 이야기만 하는 그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1500名住まれてました。今いろいろ説明を聞いてて、でどんな場所だったかっていうのをいろいろ聞いてきたんですけど、今回韓国の方たちが、この軍艦島で仕事っていうか、連れてこられた、はいそうです。それはやっぱりご存知。確実にね、それはね結局いろんな捉え方があって、昔いろんな今ニュースに流れてるそういうものではやっぱりないって私たちは行政から言われてるね、だからそういうふうに来たことは事実、で亡くなった方も事実、その前にここ三菱の島として三菱の職員の方も亡くなってる、だから同じ時期に仕事は同じ労働条件で、だからそういう全く差別したっていうことではない、だから、ここいいアパートを与えて、だから食事も同じように、とって、そしてあとは、勤務労働も同じで、そういうふうにしかやっぱり事実はないわけですよ。だからそういう憶測でね、そういうふうに私たちもそういう聞いてるわけじゃないから、やっぱり人からその時は携わってないから、だから事実かどうかは分かんないけども、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よって言って聞いて皆さんに伝えてるわけです。だからここに来て仕事をしたのは事実、結局昭和20年から後半に出してね、だからその頃はやっぱり韓国の方も中国の方も、仕事来てやっぱり500人ぐらい入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それは事実です。 한국인이 여기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왜 여기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선 침묵하는 일본. 마지막에 강제징용에 대한 거 물어봤을 때 있을 거라고 솔직히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강제징용 온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좋은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또 막상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조금 마음이 좀 상하는 것도 있었고, 주제가 원폭에 대한 내용이니까 같은 이유에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어느 정도 책임감도 생긴 것 같고.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55년 50년 45년 8월 9일 11시 2분. 나가사키시의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폭심지에서 800m나 떨어진 가정집에 있던 시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 짧은 순간 24만 명에 달했던 시민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람이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저기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은 없어졌는데 그림자가 저기 저렇게 딱 충격적이에요.
한국에 있는 전시관 거기도 이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이거 이 크기로 말고 이거는 실제 크기고 한국에는 절반으로. 그러니까 거긴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이만치 크게 못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있는 거 봤는데 나가사키 이렇게 막 잘 해놓으니까 나가사키에 놀러 온 사람들이 여기를 구경하러 오잖아. 막 여기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고 하는데 한국은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니까 엄청 시골에 진짜 조그맣게 진짜 조그만 거 전시관 그냥 이름만 전시관처럼 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놔도 사람들이 아무도 보러 안 와. 진짜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사실 없지. 사실 이곳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조금 놀랐습니다. 무시무시한 원자폭탄, 그 피해와 아픔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 이 숱한 역사적 증거 속에 우리 한국인들의 아픔과 자취도 남아있는 걸까요? 私はお父さん半分でしまった。それで見たら私降りるとこもないし3回覗いたの。そこに火ついてるのは登っていくの。 드디어 찾았습니다. 登っても死ぬし、下に落ちても死ぬし、 한국인 그런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계속 찾고는 있었는데 나는 당연히 없을 줄 알았거든.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산이나 뭐 다른 여러 명 이렇게 와 보니까 이렇게 딱 해놓은 거 보니까 확실히 뭔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싶은.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여기 둘러보시면서 딱 여기 보면은 이걸 딱 보면은 또 한국인 피해자들도 있구나 있으시구나라고 또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뜻밖이었습니다. 이건 나가사키에서 한국인 피해자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무관심했던 지난 시간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약간 먹먹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한국은 이제 강제로 이제 일본에 징용이 되어서 갔다가 이제 피해를 입게 된 거고 일본이랑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좀 뭐라 해야 되지?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약간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일본 친구의 생각은 어떤지. 한국인 분들이 그래도 많이 죽고 피해를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사실 나도 잘 몰랐으니까. 그냥 일본에 뭐 목지로 데려왔다 그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서 일본 사람이랑 같이 당한 거는 몰랐었지. 그 사람들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좀 생각하면 뭐 그때 일본이 어쩔 수 없었다 해도 그래도 좀 아닌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앞에 와 있고요. 네, 바로 여기 나가사키역 근처에 왔다가 여기 바로 옆에 평화자료관이 있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konnichiwa. konnichiwa. 아,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나라에서조차 한국인 피폭자에 대해 관심이 없던 1960년대.
일본의 한 목사가 조선인 희생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ここの資料館は1995年に設立されました。その設立の趣旨というのは日本ではですね、非常にその自分たち被害者意識というのはすごく強いのですけれども、加害の側面についてはなかなか語られることがないのですよね。で、特に長崎などではこの原爆ということで原爆資料館に行っても、すごくたくさんの人が訪れますけれども、なかなかそのいわば例えば韓国人朝鮮人の被爆というふうなことについては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のですよね。そういう意味で、その日本人の加害の側面というものを、展示するというそういうふうな設立の趣旨でこの資料館は建設されました。 사실 이전에는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었다고 합니다. 직접 기숙사와 수용소를 발로 뛰며 일일이 조사를 해야 했죠. 나가사키 시 외에 한국 피복자 얼마나 있나 물어봤을 때 1,400명밖에 없다. 무라카미 소학교 근처에서 20명 또 30명 그렇게 해서 조사했던 거죠. 그리고 계산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2만 여기 나가사키에 있었던 피복자가 2만 명이라는 거 이런 조사 결과예요. 그럼 7만 4천 명 정도 이거는 당연히 1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그 원폭 문제는 일본 사람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도 10% 이상 피복 당했도 물론 왜 한국 사람이가 여기에서 피복 당해야 하나 그거가 문제이지만. 자, 저희는 지금 6시간을 걸려서 드디어 히로시마에 도착을 했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뭔가 여기 오니까 약간 좀 대도시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긴 하고 조금 다르네요?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자료관 먼저 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사진관에 들러가지고 그 관련 사진들을 좀 인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고고.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세상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원폭 관련 사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장씩 인화를 하고 이런 것만 또 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여기 보시면 또 선물로 뭔가요? 짜잔 이런 식으로 제 사진 또 이렇게 인쇄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몇 장을 뽑았냐면 오늘 목표가 20명 정도 오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20장 뽑았고요. 구다사이.
자, 이렇게 하겠네요. 자, 갈게요. 입지. 자, 또 단발 사진 찍을까요?1、2、3。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学校とかで原爆について学んだりする機会ってあります。どれぐらい知ってらっしゃる？なんか小学小学校校のの時とか6年生とか、修学旅行で広島に。なんか原爆に遭われた人のおばあちゃんとかがこう広い会場で話してくれたりする機会があったね。もしかしてその被爆した方々の中に韓国の方がいらっしゃったのってご存知ですか？わからなかった。それはまだ聞いたことないです。 그러면은 뭐 이제 그 피해자분들 중에 10%가 한국 분인데 혹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혹시 뭐 할 말이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는 걸로. なんか日本人だけかと思ってて、被爆した方が。語り部さん、そのおばあさんとかもずっと日本の言葉か話してて、その韓国の方も被爆してたことは知らなかったです。私はその今日 10% って聞いて、そんなにも韓国人の方が犠牲者っていうことを初めて知ったんですけど、でもこう今日知ったからこそもっと韓国の方とその犠牲者の方ともお話ししたいっていう興味も湧いたし、世界から原爆というものがなくなって、この間北と南の首脳会談もあって、私の韓国の友達もすごい喜んでたんですけど、平和な世界にな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どちらから来られましたか？ 어디서 왔냐고요? 어디서 왔어요? 아, 私は韓国のプログラム番組ではした。はご苦労様です。は何の取材です뭐 때문에 오셨어요? 아, 원폭 관련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왔다고. 原爆に関する撮影で来たんですけど、あ、原爆そうですそうです。今回私たちが韓国からこうやって一緒にスタッフとかと来た理由がですね、実はその原爆が落ちてで被害に遭った方の中に韓国の人も結構行ってた。たくさんおられますよ。それは。そうですよね。多分ね、平和公園の横に慰霊碑があると思いますよ。はい。韓はい、国知ってます知ってます。の人の多分そこに多分あったと思います。ちょうど原爆ドームのところに裏に川があるんですよ。はい。それに Y の字になったんですね、川が。はい。3本。はい。だからそれを目印に落としたらしいです。川を目印に。そうなんだ。で本当の中心、原爆をした中心は原爆ドームから東向こうからですね、100メーターぐらいずれとるんですよ。本当の中心地は。
73년 전 상업 전시관이었던 이 건물은 당시 초토화된 이 일대에서 벽 일부가 기적적으로 남았습니다. 덕분에 전쟁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히로시마의 상징이 됐죠. 이곳 평화기념공원 서쪽에는 한인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한국인 위령비가 있습니다. Hello. So nice to meet you. Do you have any knowledg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previous history? Not very much. I read a book called Pachinko, and it did talk about that, about the way Koreans were treated in Japan. But I had no real knowledge that there were slave labor. Yes, yes. I was actually quite surprised, you know, and I didn't realize how many people had been killed, Koreans, when the bomb was dropped. So that was new information. Yeah. Can you guess how many people, how many Korean people was died in here? The portion of the. Of all the people who Yes, died? that's right. I think I read is what, 10% or something? Was it 10%? Yeah, exactly right. Yeah. That's very high. Yes, much more than high than we guessed. Yes. Yes, right. And I think most people don't know that. Yes. Unless you come here and see it. Yeah. So the purpose of our program is we want to spread this fact to also to the Korean. Many Korean also didn't know about that. Yeah. Right. Yeah. So. That's good. Yeah. It's important. 한국 사람들조차 잘 모르고 있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 그 쓸쓸한 위령비 앞에 일본의 꼬마들이 머물다 갑니다. 이곳은 일본 아이들의 필수 현장 학습장.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또 뭔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곳 자료관에서는 원폭 피해 생존자들의 평화 강연이 수시로 열립니다. 오늘은 한국인 피해자 박남주 할머니의 증언이 있는 날. 12살 때 노면 전차를 타고 가던 중에 원자폭탄을 맞았답니다. 모두가 더없이 진지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다시 8월. 여름만 되면 그날의 악몽이 어제처럼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 동포는 그러니까 1945년, 44년, 5년에かけて 전에 있는 동포들이 많이 시내에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미쓰비시라는兵器工場 그는 저工場に 働く人が일본 사람은兵隊にで取られて働く人があまりいなかったので東ポドリ三菱重工広島エヴァ重工造船まそこに働いている人が、1944年から43年5年にかけてこう市内へどんどん1キロ以内の市内に出たんですね。だから被爆者が多いんです。私はただ平和を一番願っています。在日の韓国人として私たちは最後には幼い
小学生にはあんまり言わないけど中学生ぐらいになると私は在日韓国人だと。でも戦争とは何の関わりのない私たちはこんなに犠牲を受けたと。で戦争っていうのは戦争に正義はない。さっきも子どもたちに言ったように戦争するとみんな命を失う、尊い命を失い、また悲しみしか残らないと。でお互いに思いやりの気持ち、優しい気持ちで生きていきましょうってそういうふうに話してます。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피해 증언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혹시 저나 뭐 친구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でも原爆は絶対に二度と使ってはいけません。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残酷で非常な爆弾です。人類が滅亡します。広島たった小さい爆弾だけど8月6日の日に8월 6일 날 7만 명 사람이 입으로 가지고 17만って言うけど本当にその日のことは말이 안 됩니다. 너무나 비참했어요. 뭐 말도 되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이 막 여름이라 사람은 벤네까지 썩어가. 그래도その匂いとか무슨 줄도 모르고 그 냄새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여름에 그 원포 넷생浴びて 그리고 찌끄리 덥던지 그날은 6일, 8월 6일, 7일 날 이틀 그럼 하나 없이 근데 그 속에서 사람이 비내 나가는 것을 눈에 보고 살아나왔지만 절대로 원폭은 다시 병기兵器としては사용はもう許せない爆弾。 그날의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이들은 배우고 또 기억합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낯선 풍경. 이 일본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でみんなここで記録してるんだ。はい。ああ、そっかそっか。みんなここにめっちゃ周りに集まってるから何してるんかなと思って。そうなんや。ありがとう。じゃあ。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것. 다시는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그날 오후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90이 넘은 이종근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제가 그 철도에서 일할 때가 16살인데 16살에 이제 그 복탄에 맞았지. 6살에서 18は何と言いますか? 18살에 그정 해방하는 그정은 쭉 계속해서 일본 사람을 그리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가고 해방 후에 제가 한 나이 30대에 한번 처음을 한국에 나가 고향으로 찾아봤어요. 가는데 진짜 사촌이라 합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원자부타에 날쳐서 우리는 좋아해요. 와,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네, 우리는 한국 일본에서 한국가 독립시다라고 하는 문화예요. 시단다 때 이 원자부타에서 그리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 저는 죽을까 살을까 그때는 고사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생각이 그리 다른 거로 생각했지요. 그런 게 그 나라에서 생각이 다 다르더라 이 말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 방송에 참여하면서 한국인 피해자나 이런 원폭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혹시 일본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본에서는 소학교 한 6년생 밑에는 그리 이 먹자 못한 그런 거는 공부로 그리 안 시키지만 한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전국에서 히로시마에 와서 우리가 그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말 듣는데 진짜 그 바구다에 만질 사람 말로 들으면 선생이 말하는 것부터는 감정이 다르요. 한국에는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말합니까? 일본은 가가이샤.だから이 말로 일본에는 해야 됩니다. 가가이샤. 세계의 가가이샤가 일본은 가가이샤다 보니까 말해야 되지만 그러면 한국은 히가이샤. 그러면 그래도 그 원자부타의 그 간섭을 이런 말은 조금 알아야 세계로 볼 때 반드시 볼 수 있잖아. 이리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쟁터 속에서도 일이 살아남은 것은 상처투성이 온몸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죽는 날까지 기꺼이 그 몫을 하겠다 하셨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 지금의 이 평화를 지켜가기 위해선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할 시간입니다. 원폭피해자입니다. 네, 원폭피해자입니다. 원폭피해자
패자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원포 폐자가 있다라는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모르고 왜 그 원폭은 일본에서 떨어졌는데 왜 한국에서 원폭 폐자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쯤은 들고 읽어도 봐줄 수 있는데 아 원폭 폐자가 있구나라는 정도만이라도 그렇게라도 좀 아는 척이라도 좀 하고 지나가면 그래도 제 마음이 좀 나으련만 그래도 이렇게 밟고 지나갈 때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